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의무봉 정원상 국어입니다. 오늘 강의는 심화문학 특강입니다. 문학과 관련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직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단 문학이 가장 중요한 건 서울시죠. 서울시는 20문항 가운데 10문항 정도가 문학 영역이고요. 또 서울시뿐만 아니라 법원직 또는 교육행정직 그리고 국가직도 세 문제에서 4문항 정도 출제되기 때문에 문학의 비중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문학은 문항 수도 중요하지만 어떤 실제 변별력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때에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문학이 가지고 있는 주관성 또는 함축성, 다양성 등등 때문에 문학을 싫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저와 함께 문학 특강을 20강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문학 이론부터 그리고 현대문학, 고전문학까지 여러분들이 다 문학을 제 강의로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롭다면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그 과정은 매우 외롭고 자기와의 고독한 싸움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하셔도 안 되고요. 또 외로움과 싸운다 이런 것보다는 외로움이 나의 동반자다. 외로움은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즐기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로우신 분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외로운 거니까요. 꼭 잘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내용들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다시 이제 수능문학과 공모문학을 비교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능문학은 사고력 중심의 문학, 그러니까 어떤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묻는 거라서 추론적 사고 또는 비판적 사고 이런 이제 사고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 가나다 3편을 동시에 주고 공통점, 차이점을 묻기도 하고요. 또는 보기와 관련하거나 다른 문학 작품과의 연계성으로서 묻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작품 하나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작품들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답을 도출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공무원 문학은 다르다는 거죠. 역시 20문항을 20분 안에 풀게끔 나오는 문제이며 따라서 1분 안에 해결하기 위한 조금 단편적이고 그리고 정말 단답형에 가까울 정도로 즉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는 조금 낯선 작품들을 주기도 하면서 학생들을 당황하게 하기도 합니다. 2012년 서울시 두꺼비라는 시나 2011년 지방직에 나오던 구광본의 강이라는 시 이런 게 대표적으로 좀 낯선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인 난도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친숙한 작품들이 나오더라도 특히 우리 시험에는 20, 30, 40년대 그중에 30년대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오는데 30년대 문학 작품이 나와서 친숙한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그런 반면 낯선 작품을 주었지만 상대적으로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체감적인 부분보다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난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또 정해진 지식문학이니까 지식문학이라는 것은 실제로 공부하는 양과 비례하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함께 새로운 지식으로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와 이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 저와 함께 이론 강의를 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그 이론 강의 때에도 문학 수업을 하긴 했는데요. 그때는 조금 빠르게 그리고 압축적으로 해드렸던 반면 지금 이 문학 특강은 특별하게 문학만 제가 20강을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학만 원한다. 그러면 이 강의를 클릭하셔서 또 이 강의를 새롭게 들으셔도 문학에 대한 새로운 재미가 새록새록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시험을 위한 문학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제1편 문학 일반론과 제1장 문학 이론인데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3편으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문학 일반론. 특히 국가직 경우가 상당히 균형 있게 출제됐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만 하더라도 이것이 3문제, 4문제, 4문제 아니면 국가직에서도 한 문제 이렇게 골고루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각 영역을 모두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역시 문학 일반론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저와 함께 1강, 2강 수업을 통해서 문학 일반론을 모두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학의 본질 이런 타이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본데 이제 본질이라는 원래 이제 타이틀이 요구하는 것은 제1절로 시작을 할게요. 제1절 문학의 본질로 가는 것은 이제 문학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성질을 모두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분화했어요. 첫 번째 문학의 정의 이렇게 갔군요.
그래서 문학이란 무엇인가? 평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기서는 크게 네 개 정도의 키워드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할 수 있어요. 즉, 문학이라는 것은 작가의 체험이나 사상 등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다. 이렇게 했어요.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언어라는 매개 수단을 썼다는 거죠. 즉, 만약 언어가 없었다면 다른 예술과 흡사해요. 즉, 춤이라는 것은 동작으로서 형상화한 예술이 됩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시각적인 여러 캔버스 위에서나 아니면 이런 것들, 미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형체를 통해 드러내는 것, 예술이 미술이 되겠죠. 따라서 언어가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문학입니다. 네, 본데 이제 문학의 근본적이며 궁극적인 본질은 함축성이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해, 겉으로 드러나 있는 하늘, 겉으로 보이는 달 이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들, 즉 해를 통해 임금을 또는 구름을 통해 간신을, 소나무인데 충신을 이렇게 눈을 보면서 순수함을 이렇게 어떤 시어 하나하나 또는 문학작품에 등장하는 요소 하나하나마다 감추어져 있는 함축적 요소와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작가의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 이면적 의미, 또 2차적 의미, 전위적 의미 등을 찾아내는 것이 문학의 본질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문과 학생들이 되게 문학을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문학은 그 자체의 사고력이 어떤 숨겨져 있는 것. 근데 이제 이과라는 것은 좀 지시적인, 그러니까 항상 운회학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문학적인 어떤 그런 용어들은 되게 이제 운회적인 측면, 문학적 요소가 창의력이나 상상력 등과 수반이 되고요. 하지만 어떤 직접적인 것, 이런 것들은 또 좌뇌적인 부분이 담당한다고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문학의 운회학습, 함축성, 상상력 등을 또 생각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좀 수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학의 특징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문학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라고 살펴보았더니 무슨성, 이제 이런 말들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문학의 특징을 5가지 특징으로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의 첫 번째가 개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연성이라는 것은 있음직한 일,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하죠. 즉,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대개개, 대체로 있음직한 일, 한자 자체를 보면 이게 대개개라고 하는데요. 대체로 있음직한 일을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개연성의 반대는 우연성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비현실성, 이런 것들이 개연성의 반대예요. 그래서 문학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래 있음직한 일이야, 그럴 법한 일이야, 이럴 때 개연성이 있다. 그래서 소설의 정의도 소설은 개연성 있는 허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항구성이라는 게 나왔고요. 항구성은 항상 일정한 성질, 항상 오래가는 성질, 그러니까 변함없는 것,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 없을 때를 항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항상에 오래 구자를 썼다는 거죠. 다시 항구성의 반대는 일회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동서고금에 또는 망고불변에 이런 말들을 쓸 때 이것은 변함없이 오래가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문학은 누구나 두루 타당한 성질,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성질의 보편성이나 아니면 이제 또 문학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나라 아니면은 그 어떤 속성들, 개인의 성향과 관련된 특수성도 상반되지만 나란히 존재한다. 원래 보편의 반대가 특수고요. 특수의 반대가 보편인데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갖는 것이 문학이기도 합니다. 보편성이란 단어가 과거 지방직의 정답으로 나오는 단어였을 만큼 그 정도로 이 보편성, 보편적 이런 단어는 정의상으로도 외워둘만 합니다. 두루 타당한 성질, 이렇게. 자, 마지막은 개성이죠. 역시 작가나 어떤 인물의 개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문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성적이고 독창적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문학의 특징을 최대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문학의 기원입니다. 자, 아주 먼 옛날 문학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요? 하고 기원을, 근원을 추적해 보는 건데 여러 가지의 기원, 모방본능설, 유희본능설 등이 있지만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은 발라드 댄스설이다라고 해요. 발라드 댄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말로 바꾸니까 원시 종합 예술 이런 말인데요.
고전 문학에서도 또 공부하지만 문학은 과거에 단독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전체의 여러 예술들, 즉 과거로 말하면 부여의 영구, 고구려의 동맹, 예무천과 같은 제천의례가 있죠. 즉 제천의례를 하려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려는 의식이니까요. 집단적으로 여럿이 모여서 함께 했겠죠. 그 중에서도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고 춤도 추고 그 중에 하나가 문학 활동이라는 것도 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 것을 원시 종합 예술이라고 합니다. 발라드 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서서히 개인적으로 분화되어 나오는 것이 문학이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문학의 기원과 관련된 이야기였고요. 자, 네 번째 문학의 기능으로 또 이어서 갑니다. 역시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의 기본 특징, 기원 이런 것을 동시에 살펴보아야만 이제 문학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원래 제가 기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기능은 역할, 구실, 매개체, 뭐뭐하게 해줌이라고 꼭 외우고 시작하라고 했어요. 즉 우리가 문학 작품을 배우면 무엇을 하게 해줄까요? 문학이. 읽었을 때 우리가 어떤 걸 얻을 수 있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문학을 통해서 얻어내는 효용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쾌락의 기능. 즉 우리가 책을 읽음으로써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 인해서 재미가 있다는 거죠. 재미와 즐거움을 주는 것이 쾌락의 기능이에요. 재미가 없으면 문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쾌감, 즐거움을 제공한다 그랬어요. 비극을 통해서도 감정의 정화, 우리가 슬픈 영화를 보고 또는 슬픈 책을 읽어도 또 그렇게 자꾸 보게 되는 이유가 하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에 의하면 카타르시스라고 하는 비극을 통한 감정의 정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효용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기능을 하니까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훈의 기능도 있겠죠. 역시 책을 읽었는데 단순한 재미, 자극적이거나 가벼운 재미만으로 책을 읽지는 않죠. 그 책을 다 읽고 났을 때는 어떤 얻어내는 깨달음 같은 것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적 기능, 교훈과 지식을 준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이 두 가지가 딱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섞여 있는, 즉 어떤 책을 읽었더니 완전 재밌다가 또는 완전히 또 깨달음도 얻게 되네. 깨달음만 강요해서도 안 되고 재미만 강조해서도 안 되는. 물론 문학의 본연의 기능이 뭐냐? 그러면 굳이 강조하자면 문학은 그래도 재미, 이게 51%, 깨달음은 49%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만든 숫자인데요. 굳이 말하면 그래도 문학의 본질적 기능은 뭐냐? 재미라는 거예요. 재미. 깨달음 때문에. 이광수의 무정이 계몽주의인데요. 지나치게 계몽주의, 도덕, 교육 이런 것만 강조하면 또 사람들이 반발심을 살 수 있거든요. 사람들에게 반발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본연의 기능은 재미다. 그렇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는 거고 둘 다 필요하기는 하니까요. 그래서 섞었을 때를 종합적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문학의 기능까지 살펴보았고요. 제2절 미적 범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1절을 살펴보았고요. 한번 지우면서 그러면 갈까요? 자, 첫 번째는 문학의 정의라는 거 했어요. 작가의 사상과 감정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다라고 했고요. 문학의 특징을 5가지로 보았네요. 개연성, 반대는 있음직한 일의 개연성의 반대는 지나칠 정도로 우연적이거나 아니면 비현실적이면 문학으로서의 재미를 반감할 수 있어요. 또는 일회성의 반대인 항구성, 또 보편성, 특수성 이런 말, 또 개성이라는 말까지 문학의 특징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자, 또 문학의 기원까지 했어요. 원시 종합예술에서 왔다라는 것이 현재는 유력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문학의 기능도 2가지로 살펴보았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은 원론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학이란 하고서 그냥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고요.